여기에 현지 매체에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9번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기존 9번으로 나섰던 곤살로 하무스의 부진이 이어지자 PSG는 새로운 9번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가 이강인이죠. 이강인은 지난 12라운드 랭스와 경기에서 9번의 역할을 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의 공격도 살아났고 해트트릭을 성공했습니다. PSG는 3대0 완승으로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을 PSG의 9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9번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데요. 바로 부상에서 돌아온 마르코 아센시오입니다. 두 선수는 9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프렌치블루는 아센시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매체는 아센시오가 9번 1순위다. 100%다. 라고 확신했는데요. 이어 시즌 초반부터 PSG의 약점이 9번이었다. 랑달콜로, 무아니, 하무스 등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설득하지 못했다.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아센시오가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9번에 문제가 많았지만 PSG는 9번 없이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루이스 엘리케의 PSG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과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수에 부여될 역할과 포지셔닝이다. 랭스전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엘리케는 하무스를 빼고 이강인에게 9번을 맡겼다. 그것은 잘 먹혔다. 음바페가 골문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음바페는 3골을 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이 9번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9번의 경험에서 앞선 아센시오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설명인데요. 이 매체는 이 전술이 작동하려면 정확한 프로필이 필요하다. 이강인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 프로필에 가장 적절한 선수는 아센시오다. 그는 부상을 당하기 시즌 초반 9번으로 나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아센시오의 9번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무스와 콜로, 무아니가 도착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이전의 경험을 해봤던 아센시오가 본격적으로 9번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PSG는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 AS 모나코와 경기, 뉴캐슬과 챔피언스리그가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경기에서 아센시오가 9번으로 나선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PSG에 더욱 일관되고 효율적인 공격 라인을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시절 전형적인 9번 공격수들의 부진과 부상 공백으로 아센시오가 폴스9으로 뛰었었습니다. 결국 월드컵에서도 아센시오가 주전으로 폴스9으로 뛰었었는데요. 엘리케 감독의 성향과 전술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경험이 많은 아센시오가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이 다재다능하고 9번 폴스9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맡겼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단 아센시오가 돌아오면 기존이 자리였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분명히 줄 것이고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상 회복 후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인에게 기회가 갈 수 있고 이때 너무 잘하면 이강인 선수가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향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스템 아래서도 그렇고 그는 미드필더로 크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윙어로도 뛸 수 있고 가짜 9번이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로도 활약할 수 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드필더로 뛰게 할 것 같은데 하무스, 무아니가 부진하니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 변경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더 창조적이고 볼 간수가 되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센시오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리시즌 때 아센시오가 제로톱을 봤었고 그때 가장 많은 보도는 아센시오 제로톱으로는 안 된다. 9번 공격수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보도 내용인데요. 아센시오는 다른 동료들과 호흡이 아쉬웠고 위협적인 장면도 잘 연출하지 못했다. 에메리, 아슈라프 하키미 등이 공을 끌고 올라오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해줘도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돼 답답함을 남겼다. 아센시오 제로톱은 현재까진 분명 아쉬웠다.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하다는 걸 경기에서 증명해줬다는 보도가 수도 없이 쏟아졌었습니다. 경험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결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강인이 앞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프랑스의 푼 메르카토, RMC 등 언론들은 일제히 이강인 9번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프랑스 PSG 토크는 루이스 엘리케가 이강인 9번을 실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곤살로 하무스를 제외시키고 이강인을 9번의 선택지로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엘리케가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강인이 PSG 폴스9 1순위로 떠오를 수 있다. PSG는 오는 24일 AS 모나코와 일전을 치르는데 이강인을 전술적인 변화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이 뉴캐슬과 챔피언스리그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컬처 PSG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매체는 이강인의 좋은 활약을 앞세워 엘리케게 이강인을 9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전략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하무스가 강등되고 랑달콜로 무안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엘리케는 이들을 희생시키고 이강인은 9번으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킬리안 은바페와 우스만 덴벨레의 조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강인을 최전방에 배치할 수 있다. 랭스전에서도 이강인이 최전방에 배치된 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의 좋은 경기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강인은 은바페에 더 많은 기동성을 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온제몬디알은 이강인, 은바페 중심으로 한 전술적 혁명이 필요하다. 엘리케는 이강인, 은바페 듀오를 부각시키기 위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랭스전에서 하무스가 부진한 사이 이강인이 실제로 9번의 역할을 했다. 이 장면을 몇 주 안에 다시 볼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이강인이 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매체들이 이강인과 함께 9번 역할을 놓고 경쟁할 선수로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마르코 아센시오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엘리케의 스페인 대표팀에서 폴스9 역할을 잘 수행하며 주전 공격수로도 좋은 활약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은바페로 인해 팀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드필더진부터 공격진까지 수비 가담과 전방 압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폴스9 전술로 해소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폴스9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폴스9은 가짜 공격수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수는 스트라이커지만 득점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의 역할과 유사한 공격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시스트를 쌓는 일 역시 폴스9의 주 임무가 아닙니다. 예전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는 폴스9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폴스9은 빌드업 플레이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다른 공격수들의 조력자입니다. 이 선수들은 전통적인 9번 선수의 시작점인 필드 최전방을 점령하지만 볼을 점유하는 중에는 뒤로 빠져 사실상의 추가 미드필더가 됩니다. 이 선수들은 중앙에서 볼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드필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상대 센터백을 포지션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돕습니다. 효율적인 폴스9은 그렇게 공격적인 마인드의 팀원들을 위한 빈틈을 만듭니다. 폴스9 역할의 핵심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인데 이는 포지션 사이에서 볼을 받기 위해 상대 중앙 수비수들과 거리를 벌리는 능력입니다. 이런 깊은 움직임은 상대 수비수에게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미드필드까지 스트라이커를 쫓느냐 아니면 상대를 놔주고 포지션을 지키느냐라는 까다로운 딜레마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